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예술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르랑인데요. 오르랑의 퍼포먼스를 본 관객 중 일부는 구토를 하고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눈을 가렸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퍼포먼스를 목격한 것일까요? 1993년 11월 21일 뉴욕 소호의 한 갤러리 50명의 특별한 관람객이 TV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잠시 뒤 TV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를 비췄습니다. 바로 수술실이었죠. 수술 준비를 끝낸 의사의 메스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수술대 위의 오르랑. 더욱 놀라운 것은 국부 마취를 한 오르랑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인데요. 그는 또렷한 정신으로 뉴욕, 파리, 토론토 등 전 세계에서 자신의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관객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내 몸을 예술에 바쳤다라고 말하는 오르랑. 그렇다면 오르랑은 왜 본인의 성형수술 장면을 생중계한 것일까요? 그 이유 저희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에는 널위한 문화예술이 직접 만난 오르랑의 모습도 담겨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기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비너스, 황금 비율의 대표인 모나리자 등 다양한 작품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의 상징을 부분 잘라서 합치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물음을 몸소 실험으로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르랑인데요. 뉴욕의 모마, 파리의 퐁피두 센터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되며 프랑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평가받는 오르랑. 오르랑은 43살이 되던 생일날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9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형수술 장면을 생중계로 선보인 성 오르랑의 환생이죠. 그런데 이 성형수술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의사가 아닌 환자 오르랑이 수술을 기획했기 때문이죠. 우선 그는 의사에게 하나의 자화상을 건네는데요. 이마는 모나리자, 코는 다이아나, 입은 유로파, 그리고 턱은 비너스의 것을 옮겨놓은 모습이었는데요. 고대 미술, 르네상스 회화에서 최고라 여겨진 미적 요소들은 모두 모여 있었죠. 그리고 의사는 오르랑이 건넨 이 사진에 맞춰 수술을 진행합니다. 얼굴 위로 그어진 선, 떨어진 살점과 피 등 모두 생중계되었죠. 그런데 오르랑은 본인이 미의 목적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참고한 자료들은 미술사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인데 말이죠. 사실 오르랑에게 영감을 준 것은 이들의 외적 요소가 아닌 각 작품이 가진 역사였습니다. 또 예술은 그 자체로 사회적 프로젝트라는 오르랑은 이 작품을 통해 신체에 대한 자유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하는데요. 신체의 훼손이 금기시되었던 시기에 자신이 소유한 몸, 이를 변형할 자유는 본인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죠. 자신의 몸을 예술의 매체로 사용하며 사회의 미적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 오르랑. 1993년 양 눈썹 끝에 2개의 혹을 만드는 마지막 수술 이후로 그의 성형수술 시리즈는 막을 내립니다. 이렇듯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재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가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지향점이기도 한데요. 그의 이름이 오르랑인 것도 이와 관련이 있죠. 사실 작가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이름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름을 새로 짓는데요. 프랑스어에서 여성형도 남성형도 아닌 새 이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명해냈다고 말하는 오르랑. 특히 이름의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야 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처럼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오르랑. 신체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부터 AI, 로봇 등 신기술에도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다시 한번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로봇으로 만든 것이죠. 2018년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예술가와 로봇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오르랑 노이드를 선보입니다. 디즈니 영화 속 크루엘라를 연상시키는 흑백머리, 뿔테 안경과 시그니처인 이마의 2호까지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까지 오르랑과 똑 닮아 있는데요. 로봇에 22,000개의 단어를 입력해 작가의 목소리를 입힌 것에 더해 작가의 사고방식까지 입력했다고 해요. 놀라운 건 이를 가지고 관람객과 소통까지 한다는 점인데요. 즉 로봇에겐 오르랑의 예술 철학을 학습한 상태에서 관객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대화를 통해 오르랑 노이드의 예술 철학은 계속해 확장됩니다. 기술을 통해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낸 오르랑. 그런데 오르랑의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오르랑을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 것인데요. 증강현실, 컴퓨터 게임에 나타난 오르랑. 관객들은 이 오르랑과 함께 춤을 출 수도 있고 게임 속 캐릭터가 된 오르랑을 조종할 수도 있죠. 오르랑은 이 작품을 통해 예술과 기술, 관객이 모두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이렇듯 오르랑은 끊임없이 현실과 간습에 질문을 던지며 파격적인 작품을 선보여왔는데요. 신체 변형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성형수술 퍼포먼스, 인간의 신체적 한계는 어떻게 극복 가능할지 고민하며 선보인 작품들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작품을 선보여온 오르랑. 이런 파격적인 작품들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은 오르랑의 작품들을 지금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외벽 미디어 파사드월에서부터 만날 수 있는 작가의 작품들, 실내 전시실로 들어서면 더 많은 작품들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로봇이 된 오르랑과 품에 안긴 북극곰과 수달 같은 멸종위기 동물들을 담은 사진. 그런데 자세히 보니 오르랑은 페트병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죠. 이 작품을 통해 오르랑은 미래에는 인간과 자연이 기술로 공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오마주한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여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작품.
작품 속에는 그림 속 주인공이 된 오르랑이 우릴 반기죠.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홀로그램을 통해 한국어를 하는 오르랑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르랑의 작품 세계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학습한 이 홀로그램 앞에 서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홀로그램 속 오르랑이 한국어로 답을 합니다. 이게 특히 신기하고 재밌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80세를 앞둔 나이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오르랑. 신체의 자유에 대한 관심에서 DNA 유전자 등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시켜오며 휴머노이드, 홀로그램 등 새로운 작품을 계속해서 선보여왔는데요. 12월 5일까지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상, AR, 홀로그램,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오르랑의 작품을 무려 48점 만날 수 있으니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의 파격적인 작품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면 지금 광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오르랑 특별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